예? 갑기는 금천직이다. 네. 예. 이게 비단금자예요? 무슨 금자예요? 일단 예? 일단 너무 가요. 거기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의경은 뭐예요? 소자가요? 소천지예요? 예? 소? 소천지. 맞아요? 네. 소천직인가요? 그 다음은요? 창천지인가요? 정림은? 병은? 병은 현천직이? 현천지기. 네, 현천지. 네. 정과 임은? 창천직이? 창천지기. 그리고 단천지기. 우아기는? 단천직이. 단천지기. 오운이 뭐예요? 여기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오운이? 저기 여기 있잖아요. 금천지기, 소천지기, 예? 현천지기, 창천지기, 단천지기. 그게 오운인 겁니다. 예, 이게 오운이에요. 네. 이게 오운인데 이렇게 지금 써서 표시해놨죠. 예. 하지만 우리가 아는 별자리, 우리나라 별자리 뭐죠? 우리나라에 속하는 별자리? 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별자리 지도. 천둥이다. 천상 뭐라고 하지 않나요? 네. 천상 뭐라고 그러지? 천상일자 분야기도. 네. 거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기가 지나가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가 이게 운행 행로 천기 운행 행로, 이 운행 행로를 천간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오운이, 오운을 글로 써서 짝을 지어서 표시해 놓은 게 지금 이 오운 계시죠. 네. 근데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분야 열차 지도도 잘 보셔야 돼. 네. 맨날 지나다니면서. 천기를 저기 알려면 뭐지? 그냥 저게 뭐 있는데 저 별자리가 있는데 저거 뭐냐. 저게 뭐요? 네.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니죠. 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짝을 지어놓은 거. 그러니까 무기는 단천직이다. 아니 금천직이. 금천직이. 네. 그래서 토로 변한다. 근데 여기서 토를 주장하는 게 뭐죠? 기? 그죠? 우리가 아는 네. 그건 기가 토잖아요. 병이 금이죠. 네. 금. 네. 또 소. 신, 개. 개가 화로 밝혔고. 개가 화? 네. 네. 정이 이미 목이고. 뭐. 네. 신이 화고. 그죠? 네. 아, 수다. 수. 수. 네. 수. 그러면 이제 나왔나요? 답이? 왜 이렇게 오행을 붙였는지? 갑게 토라고 한 이유? 그런 건 지지 쪽에다가 붙였네요. 그 저기를. 아니죠. 천간인데 오행을 상생으로 해놨어요. 오행을 상생으로 해놨잖아요. 토생 금아니에요. 네. 금생 수, 수생 목, 목생 화잖아요. 이치는 단순한 데 있다니까요. 네. 이치는 단순한 데 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공부를 해보면, 예, 공부를 해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강이니까. 네? 딱 잘라서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도 이제 순서가 있죠? 순서. 요거 이렇게 쓰면 이제 헷갈리니까 순서대로 쓰게요. 갑을, 병, 정, 무, 무, 네. 기, 경신, 임, 개. 예. 네. 오행으로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화, 물, 병, 정, 무. 5개니까 끝나고. 기, 경, 신, 임, 개. 순서대로 짝을 지어 놓은 거잖아요. 네. 순차대로.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어른들 이걸 만들 때는 원인이 있으니까 개라고 붙였을 거고,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라는 거죠. 요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운행이니까. 기운의 운행이니까. 별의 운행이니까. 여기 이걸 다 예전에 천문을 관찰을 해서 한마디에서 항문화 시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기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어떤 기운이냐,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총괄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말고도 이 속에는 다른 이치가 더 많이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뭐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 해서 오행을 쓰고 할 거란 말이죠.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다 쓸까요? 이걸 어디다 쓸까요 지금? 이거 분금이랑 다 써요. 제율법에. 제율법에 가면, 분금법에 가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니. 제율법에 가면 안 되거든요. 분금법에 가면 이걸 모르면 또 안 돼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은 어렵게 돼 있지만 그냥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하는데 겁나게 어렵게 말씀. 그건 나 책임 못 져요. 집에 가서 보면 육기는 12지 대육기가 되어서 좌우 소음 군화, 충미 태우 습토, 모유 양명 조금, 진술 태양 한수, 사해 거름 풍목, 이렇게 12지지로서 육기의 변화 원리를 파악한다. 이건 이제 뒤에 지지에 가서 할 거니까. 그래서 우주의 근본 변화 법칙은 음양오행이다. 음양오행을 파악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숫자, 상수학으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숫자를 파악한다. 그것이 하도와 낙서의 공부다 했죠. 앞전 시간 했죠? 안 했나요? 했어요. 16, 27, 38, 8, 45, 50 했잖아요? 16은 수, 27 화, 38 모, 49 금, 50 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 있고, 또
다음이 두 번째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인계. 그래서 십천간으로 하는 거 있고. 근데 이제 지지에도 오행이 붙어 있죠. 지지에도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에도 오행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세 번째는 쾌, 팔계. 팔계의 상으로서 파악한다. 그래서 팔계에도 오행이 붙어 있죠. 팔계 오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 천간과 지지, 그리고 팔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음양오행론을 파악한다. 요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게 음양오행론. 이제 요 세 가지만 가지고 이제 변화시키고 자꾸 서로 섞고 엮고 하면서 이제 뭔가 이론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뭔가 이론. 아까 금방 했잖아요. 네, 진이 3이다. 네. 진이라는 건 8계절. 네. 3은 삼수학이잖아요. 거기다가 갑, 묘, 천간 지지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요 세 가지로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선생님 거의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쓰잖아요. 체와 용으로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발개를 예를 들어서 선천에서 할 때는 건공감리로 건공감리로 이듯이 잡지만 자 이제 후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 판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이제 선천은 거의 체기 때문에 선천은 거의 안 쓰지. 그냥 특별한 상황에 참고만 할 뿐이고 전부 다 후천을 쓰지. 후천으로 변화인 후천으로 해서 쓰지. 선천을 가지고 막 논하진 않지. 근데 이제 형공학 같은 경우는 선천을 참고하라고 돼. 특별한 경우. 근데 거의 드물고 선천을 막 참고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어쩌다 이제 드물게 참고를 하고 다 후천으로 쓰지. 후천으로. 근데 본 성질로 따지면 그냥 본 그걸로 하면은 선천에 그 판을 깔아서 베이스에 깔아주고 아까 같이 이제 문마다 이게 변화되고 그럼 거기에 이게 이제 천기를 논할 때 그때만 이제 후천으로 해서 천기를 논할 때 처음 이제 선천을 깔고 선천 구궁을 깔지. 선천 이게 구궁 선천이잖아요. 그러다 여기가 이제 쾌가 들어가면 이 쾌가 들어가면 후천이 들어간 거지. 여기에 후천이 들어가고 또 시간 배열에 의해서 운이 이 속에 들어가면 이제 숫자가 변하잖아요. 숫자가 들어가는데 숫자가 9가 중궁에 가면 변화해서 이제 바뀌는 거지. 깔고 해서 총 몇 개나 까나? 다 깔면 한 7개 되나? 판을? 7개 판을 깔아놓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될 거냐 그걸 계산하는 거지. 근데 본성질로 읽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 선천은 그냥 이제 체는 근본적인 거니까 근본적인 건데 대부분 거기까지 안 가. 체까지 쫓아가서 이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드물고 이제 거의 후천에 다 선천까지 가는 애는 거의 드물고 후천에서 끝나지. 후천에서 우리는 근본 체를 쓰는 게 아니라 용을 쓰기 때문에 변화를 쓰는 거지. 변화에 값을 내는 거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되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천간은 보면 천간에는 뭐가 붙어 있냐? 가불병정 무기경
갑을병정 무기경 여기에 28수 중에 14개의 별자리가 위치해 있고 신임 개갑 여기에 14개의 별자리가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7개 갑을병정 무기경 7개의 천간에 14개의 28수 중에 14개의 별이 배열되어 있고 신입 개갑 신입 개갑에서 요 4개 4개요? 4개의 14개의 별자리가 있다. 나눠져 있다. 배열되어 있다. 근데 왜 28수 갑자기 28수가 등장하죠? 천간은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주관하는 건 북두칠성이고 우리가 말하는 구성이고 그 구성에 딸려 있는 것이 28수이기 때문에 28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보면 중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위는 양이고 아래는 음이다. 그러면 을병, 정, 무, 기, 경. 그래서 무기는 옆에 있지만 이렇게 6개의 천간은 위에 위치하게 되고 신입, 개, 갑 4개의 천간은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이 6개 대 4개 6대 4죠. 6대 4를 반토막 내면 3대 2가 된다. 3대 2라는 것 3대 2는 그냥 한천 양지 생각나죠? 네. 그러니까 오운 계시도를 보셔야 돼요. 다시 오운 계시도에 보면 요 지금 별자리가 28수기 바깥에 표시되어 있어요. 별자리가 그 중간에 금을 딱 그어놨죠. 짙은 선으로. 거기 보면 뭐 참성, 익성, 장성, 성성, 뭐 유성, 귀성, 정성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에 하나, 둘, 셋, 넷, 갑 어디죠? 여기 세워보면 여기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 해서 14개. 갑에서부터 쉬면 갑에서부터는 미심이죠. 미심. 각항저방 신믹인데 미성에서부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 어디까지가 14이에요? 여기가 갑의 미성에서부터 귀에 오면 귀의 본성이죠? 참성? 참성이 맞나요? 여기까지 오면 14개 14개의 별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개 14개가 배열되어 있어요. 병신임계 그 방에 그래서 음과 양으로
별도 28숙도 배열이 된다. 나중에 이제 28숙은 풍수에서 뭐 가장 두드러지게 쓰는 것은 사격을 논했었습니다. 사격. 네. 어떤 방위에 산이 있냐, 어떤 모양이냐,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생기냐. 그래서 이제 28수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그 제열법에서 쓰지만 일단은 사격론에서 그 집터라든가 뭐 묘터라든가 그 묘터에서 어느 방에 어떤 사격이 있냐에 따라서 자손들이 어느 방향에 어느 자리까지 올라갈 거냐, 그게 나와요. 저기 내가 이 법수를 가지고 그 판경장관 그 발복지 가서 해봤어요. 딱 나와요. 외교관이라고. 외교관이라고 나와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책에 있어요. 책에 나온 것을 내가 대입을 해서 판경장관 그 발복지에 가서 대입을 해서 푸는 것 뿐이에요. 네. 딱 사신가에 떠요. 외교관. 딱 나와요. 그 법수가 28수기예요. 그럼 여기 이 별자리에 따라 이게 다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직업도 되고요, 방향도 돼요. 우리가 만약에 벼슬길을 나가는데 어느 지역에 벼슬을 나갈 거냐, 그렇잖아요. 옛날 말하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그럼 관찰사잖아요. 예? 관찰사 벼슬을 나가는데 전라도로 갈 거냐, 충청도로 갈 거냐, 그러면 전라남도냐, 전라북도냐, 충청도면 충청도 북도냐, 남도냐,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따져서 내가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된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알면 내가 원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가령 내가 알면이 아니고 이제 그 집을 지을 때라든가 묘를 쓸 때 그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어른들, 이 묘 쓰면 어떤 직급의 자손이 나온다. 만약에 고을이다 이거죠. 고을 현감이 나온다. 근데 그 현감이 어느 고을의 현감을 할 거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알면 내가 그걸 알아서 미리 저기 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정할 수도 있죠. 조정할 수도 있죠. 그 정도까지. 네, 그러지만 조정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왜? 조정하려면 틀어야 돼요.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요. 분금을 틀어야지. 음. 잘을 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 맞아 죽어. 그렇죠. 무서워. 그러면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능수라는 거 있잖아요. 지능수. 네. 그 지능수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로 봐서 뭐 예를 들어 수가 부족해서 지능수가 없는데 내 집 앞에 마당에 지능수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그럴 때도 그게 기부가 되나요? 그건 좀 달라요. 그럼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수가 부족하니까 내가 사주적으로 사주팔자에서 물이 부족해서 집 앞에다가 연못을 만든다. 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연못을 만들어서 내 수기운을 보충한다. 집 앞에 연못은 나를 보충해서 수기운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집 전체의 수기운이요.
집 전체 집에 예. 대한 수기. 사람에 대한 수기운이 아니고 아. 연못 집 앞에 바닥에다 연못을 파면 그 집에 작용하는 수기운이지. 그러면 그 집에 작용하는 수기운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피부가 이제 되나요? 나하고 따져서 그게 좋냐 안 좋냐는 볼 수 있겠죠.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 연못의 방향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해가 될 거냐는 따져볼 수 있죠. 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컨설팅 해준 지쯤에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인데 그 건물을 짓고 거기서 그 사업하시는 분이 다 망했어요. 한 10년간.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경매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경영자가 경매에 입찰을 받아가지고 그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해요. 하고 있는데 망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 집이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망해야 돼요.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망하고 버티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있어. 운영하고 있어. 뭐 크게 성공을 그러지 못해. 그런데 운영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터가 건물 터가 이게 땅이 마지막 내미는데 여기가 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장이게 이게 사업 공장인데 여기에 저수지가 있어. 여기. 네. 근데 여기 공장 오너하고 네? CEO하고 요 저수지하고 보니까 이 CEO하고 이 저수지하고 딱 맞아요. 이게 여기 CEO의 재물이 저수지가 재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이 공장이 활성화돼가지고 커졌냐? 그건 안 됐어요. 망하진 않고 버티고 있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거기다 비보를 내가 예. 어떤 비보를 할 수도 있냐 이거죠. 피부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CEO가 여기 봉동에 또 공장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걸 다른 지역에 뭐 전업이라든가 어디 다른 지역에 옮기고 싶다고. 원래는 그 여기 봉동에 있는 공장을 다 정리해서 전부 기계라든가 이런 물품 일체를 인천공항에다 갖다 놨어요. 인천에다가 중국으로 보내려고. 중국에 또 회사가 있거든요. 자체 회사가 이 중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걸 중국으로 보내야 되냐 아니면 국내에다가 공장을 하나 새로 지어야 되냐. 그러다가 이제 공장을 국내에다 짓자. 보내는 것보다. 왜? 중국의 사업체가 활성화가 돼서 수익이 나면 괜찮은데 계속 적자에 들어가기만 하거든요. 수익이 안 나요. 계속. 한 5년? 내가 알기로는 한 5년 중국에다 사업체를 운영을 해서 겨우 이제 현상유지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에. 예. 그래서 내가 딴 데도 하지 말고 그냥 공장 터 넓은 게 여기가 이게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앞에다 건물을 지어라 새로 하나. 딴 데서 할 거 뭐 있냐. 이 터가 좋으니까 여기다 해. 하고 여기 내 자리를 잡아서 공장 하나 또 지었어요. 이 한 터에 공장이 2개야. 네. 내가 컨설트 해준 적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요 물이 재물을 줘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망한 거예요? 안 망했다니까. 다른 사람 망했다니까. 왜? 저기 안 가서 CEO가 오너의 운이 아니 근데 수익이 이제 안 맞으니까. 그게 CEO가 사장이 바뀌면은 그게 다른 사람을 하면은 그 띠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렇죠. 틀렸을 때는 이제 안 맞는다는 게 네, 아니에요. 그렇죠. 바뀌었을 때는. 네. 그것은- 양쪽은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이게 그렇게 했을 때는 더 오래 가면은 네. 굉장히 이제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가문이 아니라 이제 뭐 안 맞은 사람이 들어가면 빨리 망하고 나오는 것이고 우선, 맞는 사람이 들어가면 계속 유지가 되죠. 우선은 망한 것은 즉 영신방위에
뭐 이런 거 이제 정신영신방이 따져가지고 이제 그건 본 거고 이제 조금 간간히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까 본명성하고 띠하고 딱 맞아. 띠하고 좀 많이 달라요. 연구를 하네 이거 뭐. 저기 안 가봤어요? 옛날에 안 저랑 가보셨죠? 우리 박사님 안 가봤어요. 이 터는 좋아요. 터는 좋군요. 좋은데 앉아있어. 가서 봤는데 이성으로 나가면서 좀 이제 저런 것은 메모해놨다가 총님이 딱그 이성으로 불때그 이제 양택은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괜히 말 꺼내. 양택이나 음택은 다 마찬가지지만 주위의 형세가 중요한데 이제 음택에서는 사격이 주로 많이 작용한다고 보고 이제 낮은 곳에서는 물론 득파도 따지지만 음택은 대부분 높이는 게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격이 많이 작용을 하고 양택 낮은 데에 내려오면 이제 물이 많이 자격. 사격이 없으니까 물이 자격을 하는데 특히 양택은 주위 형세에서 이런 저수지라든가 또는 나지막하지만 봉 사격이 있다든가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돼요. 천변이 흐른다면 근데 뭐 똑같아요. 음양택 다 똑같은데 낮은 곳에서는 물을 위주로 지대가 높은 데는 산을 이게 기본이니까 그걸 기본으로 깔고 보면 이제 다 나옵니다. 다. 뭐 언제 돈 벌 거냐 그러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언제쯤 잘 될 거냐 띄우고 맞으면 돼. 다 계산하면 나와요. 언제 어느 분에 된다 돈 번다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 저 방죽이 좀 더 컸으면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제 그거는 어디냐고 그래서 방금 거기가 어딘데? 전화하면 어딘가. 이제 그렇죠. 뭐 크면 좋죠. 대단한데? 크면 저 백양사 금방에 백양사 가다가 있어요. 예. 크면은 클수록 좋겠죠. 이게 조그마한 저수지가 아니고 장성댐이었으면 장성호였으면 더 좋았겠죠. 더 컸겠지 재물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없는데 저수지가 크잖아요. 그럼 어디다 할 거예요? 어디다 기준을 잡아요? 방향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뭐 갑, 묘, 물, 진, 손, 사까지가 요 저수지다. 그럼 여기가 진도 되고 뭐 사도 되고 뭐 묘도 되고 막 이럴 거냐? 그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예, 한가운데 잡아서 딱 봐야 돼. 한가운데. 물을 찼을 때요? 물 안 찼을 때. 물 차고 안 차고 상관이 없어요. 물이 말라갖고 없잖아요, 물이. 물이 말라갖고 없으면 재물이 그때는 안 들어요. 예. 진짜예요? 저 퍽퍽 타고 안 들어요. 물이 차야, 아주 대단한 발상. 물이 차야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 많이 내가 들었어요. 그 내과 옆에 묘를 썼는데, 내과 옆에 묘를 썼는데, 장말철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장말철이 지나가면 돈이 또 안 들어와. 돈 다 몰았다 돈 빠져나가는 거.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기, 교과 옆에 자리를 써놨는데, 네? 그런단 말이죠. 그 말이 즉 이런 말도 같은 거예요. 물이 말라서 없으면 재물이 안 들어와요. 없어. 아무리 수순 뭐예요? 물이 차면 재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하천도 하천이에요? 응? 말은 하천도 하천이라고 하나요? 허천이죠. 건천이라고 그러죠. 건천이라고. 그래서 이 6개의 천간에 28수 중 14개의 별자리가 위치하고 4개의 천간에 14개의 별자리가 위치하니까 3대2가 돼서 삼천양지 운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은 양의 기운이고 2는 음의 기운이다. 여기에서 삼천양지 운동뿐만 아니라 지축이 경사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지축이요.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지축이 여기에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기울었잖아요. 가봐고 여기 기울었잖아요. 이렇게 경사도가. 지구가 경사가 틀어졌다, 기울어졌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네. 옛날엔 다 알았다는 거죠. 그것까지.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지축이 경사된 것까지 다 알았냐? 이 틀어진 것까지 알았냐?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다, 이제. 옛 사람들은 그 이상을 다 알았다고 하면서 한제내경 오운운행폐론에 있는 내용을 우주변화 원리에 그대로 번역해놨다. 이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예. 우주 변화의 원리요. 예. 이 책을 제일 많이 읽는 분들이 누구냐면 한의학 하시는 분. 예. 아주 그냥 기본 지침서랍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여기에 오행론 하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 인체를 갖고 노네요. 이 책에 보면. 그런데 저희 공부하는 분도 읽어보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아직 다 못 읽었어요. 제가 아직 읽고 있는데 다는 못 읽었어요. 근데도 도움이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하면 부변화지용은 천수상하고 지성형이라 뭐라고 설명했대요? 무릇 그 변화의 작용이라는 것은 하늘은 상을 드리워주고 땅은 형체를 직접 이룬다는 것이다. 예. 하늘은 상을 드리우고 땅은 형체를 이룬다. 예.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늘은 기운을 주고 땅은 그 기운을 받아서 무엇인가 만든다. 예. 형상을 이룬다.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긴 게 하늘에서 준 기운하고 땅에서 그 기운이 합쳐서 이루어 놓은 게 저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 말이에요. 잘생기셨어요? 예? 잘생기셨어요? 아니요, 잘 안 생겼어요. 저는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예. 잘생긴 얼굴 아니고.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 멋지십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500원씩 주던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제대로 하셔야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형상을 이루죠. 땅에 있는 건 형상이에요. 형을 이룬다. 하늘에서는 상을 들여온다. 그 말은 뭐냐? 그 형상의 모양, 성적, 기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늘은 아버지고 땅은 어머니도 된다는 거죠. 사람이 비유를 한다면. 예. 그래서 저기도 나오죠. 난 그거 싫어하는데 하도 어디서 많이 해버리니까 교회 가면 꼭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예, 갖고 뒤에 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같은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나 생각하면 같은 얘기라고 봐. 예. 네, 하늘은 기운을 주고, 예. 기운을 주는데 이게, 기운이라는 게 뭐죠? 기, 운기. 운기, 운이잖아요. 오운, 운. 운기. 운기를 주는 거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 상, 모양.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형상을 이루는데 이 상은 뭐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성기라고 그래요. 성기. 성기. 이룬다. 만들어진다. 형상을 이룬다. 네. 그래서 우리 이 사장님은 장수에 가서 누구죠? 정웅기 씨가? 네? 장웅기? 네. 상은기 씨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뭔자죠? 이칠이라고 하죠. 이칠이. 이칠이자. 근데 실상 이 이칠이자, 이칠하는 뭔 말이에요? 이칠. 이치. 우리가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순리? 응? 이치. 그냥 이 세상의 이치, 뭐 근본, 뭐 그런 거죠. 진리. 이런 거잖아요. 땅에서의 진리는 형상? 결국은 형상이에요. 형상. 형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양. 모양이 형상의 모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이 맞다고 나도 동조를 해요. 우리가 산수를 볼 때 이치라고 막 써요. 이치라고. 그러면 무언가 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이거요. 땅은 진리라고 표현하면 안 돼. 그 무슨 말이냐? 땅의 형상이, 땅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양. 왜? 이 모양을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합한 거예요. 결국 이걸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나도 동조를 해요. 이 말에. 이 이치일자 쓰는 이유. 그래서 지리하는 사람은 땅의 형상을 아는 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뭐라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거 알아야죠. 운기, 하늘의 운기. 첫 번째는 형상. 땅의 형상, 땅의 기운. 땅의 형상을 안다는 건 땅의 기운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이 운기, 하늘의 기운. 근데 왜 하늘의 기운부터 알고 땅의 기운을 아는 게 아니고 땅의 기운을 안 다음에 하늘의 기운을 알아야 되나요? 하늘의 기운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잡히지도 않아. 알 수가 없어. 있다 하니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땅의 기운은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 잡으면 잡혀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땅의 기운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을. 이제 지리에서 우리는 그냥 지리라고 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천문지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천문지리. 천문 앞에다 항상 붙어다니. 왜 붙어다니? 지리면 지리지 왜 천문이 왜 붙냐? 순서가 하늘이 위고 땅이 아래니까 상하기 때문에 천문지리고. 그래서 요걸 알아가는 공부는 땅부터 그 다음에 하늘을